블래더 영역의 구조적 연결을 한번 보면 제대동맥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배꼽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이 동맥 있죠. 이 동맥의 잔재인 내측 제대인대의 연결을 통해서 지지가 굉장히 우수한데 이것의 형태가 바로 요막, 유러쿠스라는 거예요. 전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유러쿠스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블래더하고 유터루스, 자궁과 관련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된다, 배꼽까지 연결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블래더 위쪽에 존재하는 유러쿠스가 있고요. 방광 상부의 발생학적 잔재로 이제 존재하는 건데 제대인대죠. 그래서 형태로 잔재로 방광 상하 이동에 대한 유지력을 만들어요. 방광을 전방 쪽에 매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꼽을 뭔가 하면 방광에 자극이 갈 수 있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메디안 리가멘트에서 가운데 쪽, 양쪽 옆으로 해서 아래쪽에 펠빅 다이아프라금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아래에 설명되고 있는 많은 인대들, 복잡한 구조의 단단한 구조의 인대들과 연결이 돼서 세이크럼과 카크시스까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 방광은 요막에 의해서 배꼽에 매달려 연결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요막이라는 것이 유러쿠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블래더 위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궁, 유테루스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궁을 떠받치기도 하고요. 이 영역 자체가 자궁의 위에 있다는 것은 유러쿠스는 자궁에 만약에 임신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러쿠스는 자궁이 아래로 처지는 어떤 형태를 밑에서 떠받치는 형태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유러쿠스의 탄성력이 대부분 어떨 때 소실이 되냐면 하복부 수술, 개복 수술이에요. 절개해가지고 개복하는 수술, 그 다음에 제왕절개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블래더를 붙잡고 앞쪽에서 전방에서 붙잡고 있는 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블래더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것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움직임은 치골의 내측면 그리고 심피스 퓨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심피스 퓨비스라면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 매달려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유러쿠스에서 배꼽에 매달려 있는 거 하고요. 뒤쪽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뒤쪽 기준 유레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유레터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틀리면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 앞쪽에 유러쿠스는 배꼽 안쪽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일반적으로 매달려 있는 가운데 중심으로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흔들릴, 좌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심피스 퓨비스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심피스 퓨비스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유레터가 위에 키드니가 아래쪽으로 횡격막에 의해서 밀리면 유레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양상이 되고 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치골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막과 제대인대에 의한 현수 움직임, 금방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전상방과 후하방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경부 관련 움직임 역학이 매우 중요해요. 방광경부라는 게 어디냐면 요렇게 내려오면 요게 이제 요도죠. 요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요도는 여성의 경우는 짧죠. 남성의 경우는 비교적 긴 편이지만 요도가 짧다 보니까 요 부분은 방광과 관련해서 요 부분, 요도하고 방광이 만나는 요 부분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방광이 움직이니까 요도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방광이 큰 조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형태를 갖는데 여성들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 바자이나가 있어요. 질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유터루스, 자궁이 있게 되죠. 자궁. 방광을 위를 감싸면서 자궁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자극은 질 쪽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불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광 상박부와 질의 움직임에 따른 상호작용 금방 설명한 것과 같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질상부, 질원계, 후방랑 등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성의 방광에서는 방광의 움직임이 먼저라기보다는 생식기계의 움직임이 먼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직장, 방광 주머니 등의 영향을 받아서 따로 움직이게 돼요. 직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매달려 있어서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여성은 직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받죠. 직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방광하고 직장의 경계가 훨씬 더 가까워요. 가까운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방광과 직장 사이에 질이 있어요. 질. 이제 직장과 질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죠. 상호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질과 방광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하고 방광 사이에는 가운데 질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을